이 두 가지를 무조건 지키면서 하는 공부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행해라, 국영수가 다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해가라, 매번 높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을 깔고 가는 공부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입시가 장기전이고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공부를 잘하는데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버티다 정말 한계가 공부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방황기, 극사춘기.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 혹은 공부를 잘 하다가 갑자기 안에서 속을 썩는 아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교육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공부 이야기 말고도 지인들에게는 이제 속 썩는 아이들 상담이 무척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경우에도 힘든 시간은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공부를 잘하고 있든 안 하든 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잘하도록 돕고 속 썩이던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보다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인분 1화 먼저 들어보세요. 여기 얘기해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해봅니다. 중3 아이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 공부하러 이제 나갔는데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받지를 않더래요. 분명히 이게 자고 있구나 생각이 돼서 다니는 스카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책상에 엎어져서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상 모르게 한참을 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를 깨워서 집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어떤 여학생이 들어갈 때 이제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하셔요.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끌고 왔는데 아이는 이제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며칠 앞두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면서 자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안 한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냐고요. 심지어 이제 중요 과목 아닌 과목은 교과서도 잃어버린 과목도 있다고 하네요. 교과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이제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이는 이틀 정도 지나고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아이가 잘못은 했죠. 물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그 중3이라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더 열심히 해줘도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엄마 마음 같지 않으니 당연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속 터지죠. 특히 이제 눈부셨던, 그러니까 잘했던 아이가 이렇게 바뀌니까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듣고 나서 바로 사과는 했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아이가 어디 딴 데로 안 새고 PC방도 안 가고 공부하러 스카에 가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책상에 앉았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가 엄마 마음처럼 최고가 아니라서 그렇지 사춘기 학생다운 그 보통 이상의 아이예요. 그에 반해 엄마는 아이가 자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 점, 친구들이 여럿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엄마가 예고 없이 들어간 점, 결국 끌고 집으로 온 점, 모두 아이보다 잘못이 커 보입니다. 솔직히 저라면 한 1, 2주는 공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애 같았으면 일단 PC방에 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제가 그 스카에 들어갔다, 그리고 깨워서 데려왔다, 그랬다면 저를 어떻게 볼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물론 따라 집으로 올 애도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한 점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놨다. 마음을 비웠다. 솔직히 이 얘기는 힘든 아이들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분에게 듣는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작은 애로 힘들 때 적잖이 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 단계를 다 지나와 봐서 알아요. 정말 다 비우고 웃어주기만 할 때는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다 비울 수도 없고요. 엄마인데. 아무튼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분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도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이야기할 때도 지나는 말로도 작은 단점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좋은 점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음도 그런 얼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좋은 점을 봐주시다가도 아이 얘기만 할 때는 이제 얼음 여왕이 딱 되시는 거예요. 아이 단점은 또 조목조목 잘 아시고요. 이런 엄마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기준이 엄격한. 아무튼 같은 분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게 자식 앞에서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이 얼굴을 매일 접하겠구나. 가장 사랑하는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매일 보겠구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만나서 그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평소와 다르던 그 차가운 얼굴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 표정. 저도요, 잘못한 때가 많아서 뭐 조금씩 바뀌었고, 이제서야 이제 그게 안타까운 일이란 걸 아는 거예요. 2명 다 집 공부 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저도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애들과 대화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 말을 많이 듣고 저는 이제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도 바뀌거든요. 그래야 공부를 한다고요. 솔직히 공부는 둘째고 그래야 행복한 아이가 되고 나이 들어서도 엄마를 찾고 중요한 순간 엄마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말하길 그 차가운 표정도 한심하다는 표정도 한숨도 모두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애 앞에서 직접 하는 말도 아니고 방에 들어가는 그 뒤통수에다가 제가 한숨 소리를 이렇게 한번 하면 아이는 아주 질색을 했어요. 저는 기도 밝다 하면서 어처구니 없었죠. 그러면서 저희 애는 심지어 차라리 때리세요. 맞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께 제가 부탁드린 것들 3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보고 표정부터 바꿔주세요. 아이를 보면 정말 바보같이 웃어주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언제나 집에 오면 즐겁다, 엄마 보면 편하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화를 내도 이제 뭔가 바뀌는 효과가 나야 의미가 있는 건데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아이 보면 웃어주시라고요. 열심히 할 때 잘할 때 아니어도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안 해도 웃어주세요. 이거 쉬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이제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힘들다고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데도 다 아는 사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맨날 화내고 차가운데 날 무조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면 이게 안 되면 남을 대하는 얼굴만큼이라도 해주세요. 못하겠으면 진짜 한 달만이라도 한다. 스스로 약속을 하면서 어거지로라도 꼭 해보세요. 사춘기 아이라면 무조건 바뀔 거예요. 안 되면 한두 달만 더 해보세요. 뭐 맨날 싸우는 남편이 꽃다발 한번 사왔다고 마음이 이렇게 바로 싹 녹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웃어주시면 분명히 바뀝니다. 2번째, 매일 밤 잠들 때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재미있는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행운의 말. 매일 바꿔서 조금씩 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꼭 넣어서요. 저희 작은 애가 속썩일 때 뭐 아이가 막말도 참 많이 하고 게임만 많이 해서 또 막 컴퓨터도 부시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아이 어릴 적부터 거의 이제 매일 밤 잠들 때 아이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좋은 말을 해줬거든요. 뭐 우리 아들 사랑해, 공부하기 힘들지, 막 웃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끄고 방을 나왔죠. 고등이 되니까 이제 애가 아우 하면서 이제 못하게 됐지만요. 그런데 이제 중등 사춘기 때 하루는 이제 완전 대판 싸운 거죠. 저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애도 막 막말 시전하고 그랬죠. 이제 아무리 참고 참아도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내내 말도 안 하고 집안 분위기 싸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요, 잘 시간이 됐는데요. 아이가 방에 누워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나 이제 잘 건데. 그 순간에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그러니까 잘 시간이 됐다고 저 주무르고 이제 얘기도 해주고 불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평소야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싸운 날은 저도 말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텐데 이 뭐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주무르고 좋은 말 해주고 불 꺼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똑같이 이제 웃고 떠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바로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인생에서 무조건 자기 편인 건 잘 아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애가 사춘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달릴 수 있었던 건 이런 시간들이 다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 과목만 계획을 같이 세워서 지킬 수 있도록 해보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공부는 하긴 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계획 짜고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하는 과목 말고 나머지 주요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함께 계획 짜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봐주시라 했습니다. 학원 끊으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시기라 수학, 국어는 이제 학원에서 주요 진도는 나가고 체크를 하더라도 영어 교재를 하나라도 혼자서 이제 떼보는 경험을 해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2달에 만약에 한 권을 뗄 거면 역산해서 하루에 해야 할 양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하는지 보고 같이 으쌰으쌰 해보시라 했습니다. 사실 중3이면 이제 3달 반 지나면 고등학교 입학이죠. 그래서 이제 고1 과정 수학 완전히 다져야 하고 국어도 과학도 꼭 봐주고 가야 합니다. 영어도 이제 어휘 문법 꼭 챙겨야 하고요. 그러니까 해오던 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녀서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주요 대형 학원들은 다 이제 접수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과목이라도 교재를 계획 세워서 떼보는 경험을 꼭 시켜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녀도 이제 고등은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하는 시간이 꼭 생겨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앞에 2가지. 아이 볼 때마다 밝게 웃어주고 매일 밤 아이에게 무조건 사랑한다는 확언을 해주면서요. 이 2가지를 무조건 지키면서 하는 공부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공부 못해도 이 2가지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저 둘째 때는 정말 결과가 좋지 못해도 좋다. 무조건 믿어주고 웃어주고 들어준다. 이런 마음까지 먹었었거든요. 정말 그래야 아이가 바뀌어요. 엄마 얼굴 보면 딱 알죠. 지인분이 이제 이렇게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아이 마음을 챙겨야 뭐든 가능합니다. 제가 선행해라, 국영수가 다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해가라, 매번 높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웃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표현해 가면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저도 매번 잘하지는 못했어도 이 기본을 깔고 가는 공부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입시가 장기전이고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행복한 아이가 돼야 엄마와 얘기도 하고 공부도 더 해요. 적어도 평생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고요.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부로 트러블 많고 성적 안 나오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의 차가운 표정과 말 정말 평생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는 건 바람이 아니라 햇살이에요. 그 우화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새참 바람이 아니었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화를 내고 겁을 줘도 바뀌지 않아요. 절대. 잠시 바뀐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뿐이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재미있습니다. 끌려서 하는 건 정말 하기 싫고 잘할 수 없어요. 행복한 아이가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하고 싶어야 더 열심히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가 적당히 반항을 하고 엄마에게 어느 정도 따박따박 의견을 말하고 있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좋고 적어도 최악은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요. 아이가 정말 말도 없이 그냥 지내는 경우예요. 그러다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버티다 정말 한계가 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웃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말 꼭 표현해 주세요. 마음만큼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공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상황입니다. 단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가 걱정이라면 참 감사해야 해요. 아이가 크게 아프지 않고 큰 문제가 없으니 공부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한 겁니다.
우등생인 저 지인 아이가 이제 갑자기 좀 심하게 아파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큰애가 한동안은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고요. 특히 더 강조하게 됩니다. 아이 마음 다독이기, 공부로 지친 아이들 행복한 마음 만들어주기. 그러니 미리미리 아이를 다독여 주세요. 힘들게 공부하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또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고 조금은 편하게 살길 바라서 노력하는 것인데 이미 너무 불행하다면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잘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이를 보면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웃어주고 꼭 안아주고 얘기해 주세요. 눈에서 꿀 떨어지게. 아시겠죠? 누구네 아이가 오늘 가장 행복할까 배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